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아요. 좀 좋았던 문제, 까다로웠던 문제가 문제 2번이 조금 까다로웠죠. 문제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3번 선지를 그동안 잘 못 보던 선지였고 4번 선지도 약간 좀 낯선 그 선지였을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문제 1번에 동그라미 4번 선지, 동그라미 2번 선지가 그렇게 낯선 그렇게 낯익은 선지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제 1번, 2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과세 관행. 여러분,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은요. 실내 보호 원칙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소급표 금지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관습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관습법에서 행정설립법에서도 문제가 돼요. 세 군데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의사의 묵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았을 것. 주관적인 요건, 비과세 의사가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나 의사의 묵시적인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과세 관청이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여러분들 좀 세법을 좀 알면 2번이 쉬운데,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해서요, 너는 면세야 이런 식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 사업자가요,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요,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했으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요,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해당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는 면세야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사업자 등록은 무엇에 불과하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불과하다. 3번은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행정관청이 폐기물 처리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요, 국토이용계획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폐기물 처리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법에 따른 것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근거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견해 표명을 못 본다고요.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 용도를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게다가 권장이죠, 권장. 권장이고. 그렇다면 이게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네가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하면 해줄 거야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간 거죠. 해당 지역을 어,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권장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내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숙박시설, 모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반드시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 2번이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명. 이거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법치주의 세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가 있고. 동그라미 1번이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작용법적 근거와 법률 유보 원칙을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왜? 작용법적 근거라는 건 대외적인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직법적 근거는 뭐예요? 권한분장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상하수도과 공무원이 건축허가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 이미 내부적인 권한분장을 의미하는 게 조직법적 근거고,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건 작용법적 근거입니다. 법률 유보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관계에 적용되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법규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산림훼손 허가는 여러분 각상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논의가 있는데, 이게 보면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속행위건 재량행위건 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해요.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국어의 국어, 환경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건 따지지 않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번이요.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그 적용을 거부한다. 여러분 행정청은 법집행기관이죠. 그럼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돼? 집행해야 돼. 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적용을 거부한다. 뭐라고 판단해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이건 여러분 권력분리변칙에 반하는 거죠. 어디서 만든 겁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인데 그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에서 적용을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행정청이 해당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 법률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요,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법 집행기관이 현재 존재하는 현행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법 집행기관이 현행법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만약에 현행법의 적용을 부인하면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합니다. 4번이요.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표준 과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앞부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 이거 뭡니까? 이미 침익적인 성격이죠. 침익행정이니까 어떻다?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률로 정해야 한다. 우리가 침익행정의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디 나와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행정기본법 뭐요? 규율대상, 원처제, 공과, 강, 수입이요.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은요, 처신, 확공, 기입, 행지죠. 동그라미 2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즉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설명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해당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따라서 수리를 해야지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요. 동그라미 4번. 판례에 따르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따라서 지금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틀렸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심사도 가능합니다. 4번이요.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얘기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가장 많은 사유가 뭘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심하다. 이런 경우에 재량권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심하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누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요. 좀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원고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요. 처분의 위법성이란 말이 나오면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한편 처분의 적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럼 피고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이건 일탈남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처분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예,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3번.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가학상 허가죠. 가학상 허가니까 뭐 기속행위죠. 동그라미 4번. 공유수면 점유 허가는 가학상 특허죠. 특허니까 뭐 재량행위죠. 5번. 행정계획에 대한 아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적법한 침해죠? 그럼 손실보상이 가능하죠. 게다가 뭐라고 나왔어요? 법령이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대. 그럼 문제될 게 전혀 없죠. 한편 여러분,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판례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사한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적인 효력만 갖는다. 그럼 처분성이 없죠. 이를테면 도시 기본계획이죠. 동그라미 3번. 형량시에 형량을 하긴 했대. 그런데 객관성 비례성을 결했다. 형량이 뭡니까? 저울질이죠. 저울질을 했는데 객관성 비례성을 결했다. 저울질 잘못한 거니까 오형량이죠. 형량의 혜택은 뭐예요? 형량 자체를 안 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 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 형량명령이죠. 형량명령에 따라서 형량의 하자가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해흠오죠. 해태흠결 오형량. 6번이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내에 학술 행사 참석자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외국 학자도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죠. 이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목적이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얼마나 법률상 이익을 넓게 인정하는지, 원고적 교육을 넓게 인정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 단순 관광 외국인 정도만 안 될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의 업무 추진비, 이게 업무 추진비가 다른 말로 접대비예요. 접대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증빙 서류에 포함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 추진비, 접대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은 공개해야 돼요. 어디서 얼마를 먹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요. 그 영수증까지 공개해야 되겠죠. 그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 이거 동석자 명단이죠. 이건 개인에 대한 정보, 이건 동석자 명단, 동석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죠. 사요, 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앞글자 외울 건 외워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정보 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구술로도 공개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서면으로 공개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것보다 구술로 곧바로 답 들으면 더 명확한 경우가 있잖아. 더 빨리 신속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구술로 공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어. 저도 이거 정보공개 청구소송 한번 제기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기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해당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거였는데 해당 대학교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공개 대상 정보라 그러고, 그럼 이게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판사가 읽어봐야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된 서류였거든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가 혼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7번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차죠. 과태료 절차에 대해서는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7번 동그라미 1번 해설 보세요. 과태료의 실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개별법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절차는 싸그리 모아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어떤 개별법에서는 그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어떤 개별법은 이의제기 기간을 90일로, 어떤 기본법은 30일로, 얼마나 황당하겠어,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60일 내에 이의제기해야 된다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 액수는 여러분 보면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면은 동작구랑 그 서초구가 해당 과태료 액수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절차는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과태료의 여부와 액수를 다시 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땐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침익행정이죠. 그냥 침익행정이니까 우리가 불사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 통지하는데 그 기간하고 의견 청취해야 된다. 의견 청취 기간이 10일 이상이거든요. 이거 10일을 15일로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불사견의 법리를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질서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거 행정벌의 경우에는 모두 고의 과실을 요구하죠. 8번이요.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 태도를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성폭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 누설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폭력 범죄란 말이죠. 그러면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이죠.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도는 경찰관이 이러면 어때요? 이거 고의에 중과실도 아니고 고의에 의한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유출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책임을 이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구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면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사고 일으켰다. 이건 여러분 단속 경찰관이 미친 거죠.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려면 누가 이동해야 돼? 단속 경찰관이 이동해야지. 열쇠 주면은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 보고 또 운전하라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죠.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중과실 정도는 됩니다. 역시 구상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다. 이거 기관 위임 사무인데 이건 지자체가 여러분 국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국가가 지자체에게 위임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5조 책임, 영조물 책임지겠죠. 이게 지자체 사무니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신호기 경찰관들이 관리하죠. 경찰관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가가 준지. 그냥 국가는 6조 책임지는 거죠. 4번이요.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서 군수에게 재위임된 무슨 사무? 국가사무. 인 개간허가 및 취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군이 비용을 부담하면 비용 부담자 책임 6조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국가는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 책임지는 거고 국가는 2조 책임, 군은 비용을 부담하면 6조 책임. 비용 부담하겠죠. 왜?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선질의 보조 공무원. 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월급은 누가 줍니까? 지자체가 주잖아. 그러니까 월급 준다는 비용 부담자 책임 부담합니다. 9번이요. 행정소송법 제1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거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 동감 변필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 동종사건 동. 동그라미 2번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관.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요.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여기서 변으로 하도 뭐 답만 맞추면 되긴 하는데 더 정확한 건 뒤에 처분 변경이에요. 처분 변경 편. 그러니까 동감 변필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안 거쳐되고. 동그라미 4번 보여. 법령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하지 못할 사유. 무엇이죠? 재결, 육손모정이죠. 동그라미 4번의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심판 청구는 하였으되 재결을 거치지 않는 사유입니다. 시험장 가면 여러분 이 문제는 5초 컷이에요. 10번 보겠습니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축구를 볼까요 말까요? 제가 웬만하면 뭐 아시안컵 이런 걸 안 보려고 하는데 월드컵도 아니고 지난번에 경기가 워낙 재미있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보면 지는데. 동그라미 1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 계속 중 소극적인 처분 거부 처분이죠. 응답한 거죠. 거부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잃는 거죠. 목적 달성했잖아요. 응답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압수당한 압수물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원상회복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사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죠. 동그라미 4번 취소 소송의 재판 관할 규정이 뭐죠? 피고 소호제지법원이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분 신청을 했는데 응답을 안 했단 말이죠. 행정청이. 그럼 응답 안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잖아요. 피고 소호제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이랑 요르단 하는데 한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